양력 그러면 내년 1, 2월? 네. 그때쯤 이분의 큰 사건이 터진다. 근데 그 사건이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되게 개인적인 그런 사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부분을 윤 대통령이 이제는 더 이상 커버하지 못하는. 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네, 오늘 네네. 인물 콘텐츠 준비했고요. 네네. 네, 오늘의 인물은 네. 영부인 김건희 여사 운세를 한번 가볼 거예요. 올해의 기운과 앞으로의 행복 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시면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부인이시죠. 지금 김건희 이분은 지금 72년 GT생이잖아요. 예. 항상 그렇지만 올해 인자생 분들은 나가는 삼재예요. 나가는 삼재는 일반인들도 구설수나 이런 사고수나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김건희 이분은 지금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구설수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특검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검을 계속 추진을 한다 만다 뭐 다시 심의를 한다 뭐 이렇게 뭐 뉴스에 많이 복잡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특검은 올해는 항상 제가 그랬거든요. 작년부터 특검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 뭐 다른 그 무속 선생님들은 뭐 추진을 해서 감방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이나 저희 신점은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특검이 청문회 내세우고 재판을 걸고 할 수 있는 특검은 없어요. 올해까지는 그래도 유야무야하면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분에 대한 사건은 계속적으로 터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공천 개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증거와 뭐 그전에는 명품백을 시작을 해서 근데 명품백은 그냥 작은 그런 이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큰 사건에 비해서는 그냥 실마리 요 정도지 아직 큰 사건은 터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공천 개입도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천 개입도 사실 어떤 확실한 물증으로 인해서 특검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지나고 내년 이분의 구체적으로 제가 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그게 연말쯤 제가 봤을 때는 음력으로 한 12월, 11월, 12월 이쯤 1월 요쯤 됐을 때 양력으로 하면 내년 1, 2월 네. 그때쯤 이분의 큰 사건이 터진다. 근데 그 사건이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면은 뭐 공천 개입이라든가 뭐 명품백 뭐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학력 위조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되게 개인적인 그런 사건.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인 그런 사건들이 저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게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여러 가지 네.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지금까지 역대급 영부인을 네. 보면 네네. 역대급으로 이렇게 네. 사건 사고가 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내년에 또 네. 터지신다고 네네네.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정확히 좀 어떤 좀 내용 좀 나오게 될까요? 이분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 스캔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부분을 윤 대통령이 이제는 더 이상 커버하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더 이상은 이분에 대해서 지켜주지 못하는 선까지 저는 그렇게 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탄핵을 한다 이분으로 사실 윤 대통령의 잘못보다는
김건희 이분의 이 여사님의 그런 아클레스건이잖아요. 윤 대통령한테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그 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제가 평행 이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 연산군과 장녹수의 관계다. 연산군이 결국은 폐위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장녹수 때문에 실마리가 됐었던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근데 그런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의 그 국민적으로, 대내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급격하게 지금도 안 좋지만 더 안 좋은 거죠. 이제는 도덕성의 문제로 발전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때서는 더 이상 이분이 실드를 쳐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내년 한 봄쯤에 되면 이분의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재판에도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저는 그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윤석열 이분의 급격한 자리도 이제는 흔들려서 결국 저는 이분의 퇴진으로 보여요. 탄핵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윤 대통령이 항상 건강과 그때 제가 쓰러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상관관계로 맞물린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의 위기가 처해져요. 결국은.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거의 쿠데타 정도로 수준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이재명 이 대표가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정권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쿠데타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감옥을 가지 않고 그 전 대통령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정권을 잡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9월쯤에 상당히 그 윤 대통령의 건강상에 그러니까 신변상의 위협을 저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년 9월쯤에 네, 25년 9월쯤에 네. 윤 대통령의 건강. 네, 건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대선을 보면 네. 지금 트럼프가 많은 테러에 그렇죠.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고 지금 테러도 벌써 2번이나 자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수상이 그 테러로 해서 총살이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일이 비단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게 기미가 보여요. 그게 내년이라는 거고 그게 윤 대통령의 그 신변의 문제다. 예. 그래서 탄핵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윤 정권을 몰락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건강, 테러 이런 형식으로 인해서 결국은 퇴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2025년 하반기 2026년 초반에 결국은 빠른 대선을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거는 좀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네네. 내년 후반이나 이나 2026년 초반. 새로운 대선. 네. 빠른 대선을 저는 치러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혹시 다음 대선에서 그 빨간 게 보시나요? 파란 게 보시나요? 그럼 민주당인지 네, 민주당에서 나올지. 국민의힘에서 네, 나오지? 네. 그거는 조금 많이 조심스러워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너무 파장이 조금 클 것 같아요. 네. 예,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그 대통령 인물감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조금 더 지켜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여기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 컨텐츠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